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 구문독해 마지막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유형별 문제, 가장 기출 빈도가 높은 사실 일치 여부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무엇이냐면 명사의 자리 감각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부각시킨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부각을 시킨 거냐면 기출문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동격명사의 표현의 감각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상에서 ethocentric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던 그 부분의 구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부각시키고자 이 명사의 자리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문 8번째를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쉬운 예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Jack returned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Jack returned the millionaire, Jack returned the letter, Jack returned Mary the letter, Jack returned the book unopened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사의 자리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별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문장의 주어 S로 표현하겠습니다. 동사 있습니다. 번역은 주어가 동사다라고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사 앞에 이게 주어다라고 하는 것이 잘 파악이 안 된다면 명사 자체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명사가 동사다라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 무엇이 되더라?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지를 이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리어네어라는 또 다른 명사가 이어졌는데 이 명사가 주어와 이퀄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된다? 상태로 채로. 즉 잭은 리턴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밀리어니어, 백만장자인 채로 상태로라고 번역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단문 내에서 성분적인 측면에서는 보호라고 칭하는 것이죠. 주어 동사의 논리 다음에 명사가 이어졌는데 letter라는 명사와 잭이라는 명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의 논리가 형성이 되집니다. 다르다의 논리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가 명사를 동사다 정도로 잭은 그 편지를 돌려주었다, 리턴됐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들어가 보니까 주어 다음에 목적어 메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letter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 명사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목적어와 이퀄 관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목적어로 칭하게 되고 어떻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냐면 첫 번째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동사하여 주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어가 목적어에게 두 번째 목적어를 동사하여 주다. 즉 메리에게 그 편지를 돌려주었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 문장은 어떤 구조냐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체하고 나서 unopen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어졌잖아요. 이 형용사의 논리는 이퀄 관계 명사의 논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퀄 관계 명사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상태로 채로라고 번역했듯이 주어가 목적어를 명사 형용사인 상태로 목적어를 동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목적어를 명사 형용사인 상태로 동사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잭은 그 책을 열리지 않은 상태로 returned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의 자리 감각은 소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의 체계의 논리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죠. 단순한 구조로 1형식이라 합니다. 두 번째 보호 논리를 2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 취하는 것을 3형식, 목적어 두 개 취하면 4형식, 목적어 취하고 또 다른 명사, 형용사가 이퀄 관계로 연결이 되질 때는 소위 5형식이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이 1, 2, 3, 4, 5형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사의 자리 감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을 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논리 체계를요, 여러분 어디로까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밑에 새로운 추가적인 예문입니다. 추가적인 예문의 형태 지금 보시면 이거죠. 잭이 made 했습니다라는 표현에 for so good doctor, dull, his daughter dull, his daughter a good doctor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논리가 돼요. 잭은 서울을 향해서 made 했다. 즉 서울을 향해 갔다. 두 번째는 잭은 좋은 의사가 made 했다. 좋은 의사로 made 했다. 좋은 의사인 상태로 made 했다. 즉
좋은 의사가 되었다. 잭은 다을 어쨌다? 인형을 만들었다. 잭은 그의 딸에게 하나의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잭은 그의 딸에게 딸을 좋은 의사인 상태로 동사했다, 즉 만들었다 정도의 의미 번역의 논리 또한 바로 이 논리의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밑에다가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쉬는 시간에 한 번만 읽어보시면 100% 이해를 하실 텐데요. 동격명사의 개념 형태는 소위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동사 다음에 있으면 소위 보호 내지는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될 땐 주어와 다른 관계일 때, 이퀄 관계가 아닐 때, 그리고 보호일 때, 이퀄 관계일 때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논리를 더 설명해 주고자 하는데, 이게 바로 수식어의 표현의 감각, 수식어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일명 동격 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격 명사의 논리 체계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잭은 좋은 가수입니다. 이 정도 표현을 우리가 모르진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is라고 하는 동사를 바탕으로 잭과 좋은 가수다라는 논리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잭이 좋은 가수이고 좋은 가수가 바로 잭이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바탕으로 제가 추가적인 예문 형태로 좀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짐입니다. 짐은 매우 좋은 가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노래를 부릅니다. 아주 잘 부릅니다. 가수니까 노래를 잘 부르겠죠. 하지만 문장의 형성 원칙적인 측면에 있어서 짐이 좋은 가수입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다. 문장의 동사가 몇 개가 돼버렸죠? 2개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동사 중에서 하나를 일단 없애버리면 제가 is라는 동사를 한번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형성이 되냐? 맞는 문장이 되지는데요. 짐은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러면 이 very good singer라고 하는 표현과 짐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이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칭하게 되냐면 동격 명사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동격 명사는 어떻게 번역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냐면 동격 명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냐면 죄송합니다. 상태로 채로 뭐뭐인 뭐뭐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짐은 무엇인 좋은 가수인 짐은 노래를 잘 부른다. 좋은 가수라는 짐은 노래를 잘 부른다. 좋은 가수인 상태로 짐은 노래를 잘 부른다. 좋은 가수인 채로 짐은 노래를 잘 부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어떻게 번역을 하시냐? 뭐뭐인 뭐뭐라는 정도로 동격명사의 논리를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예문 들어가 보시면 Jim Christian a very good singer라는 표현으로 살짝 문장의 명사를 살짝 바꿔봤는데요. Jim은 좋은 가수이다. 무엇인? 크리스찬인 짐은 좋은 가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Jim is a very good doctor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가 스피킹 하게 될 때는 Jim, he is a very good doctor. Jim, he is a very good singer.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영어, written English 기준에 있어서 Jim이라는 명사를 이미 표현해놨는데 he라는 명사를 다시 표현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명사 다음에 이퀄 관계 명사로서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격 명사의 논리는 소위 수식어의 논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의 위치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할 부분이 되어지겠는데 수식어의 위치는 수식받는 명사 앞뒤의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동격 명사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를 해줘야 되냐면 수식받는 명사, 수식받는 명사 어디 위치한다? 뒤에 위치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부터 들어가 보시면 메리는 교회에 간다.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제가
middle school student라고 하는 명사만 살짝 끼워 놓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메리와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이라고 하는 메리와 중학생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명사가 나타났는데 이 명사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명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의 형태로 바로 이어지면서 어떠한 부분 수식어 이퀄 관계 동격 명사의 논리로서 이퀄 관계로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제 의도를 아시겠죠? 동격 명사의 개념은요. 아주 쉽지도 아주 어렵지도 않은 개념입니다. 어법의 체계에서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논리가 되시겠는데 영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동격 명사 이 용어적 자체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격 명사란 왜 중요하다? 우리를 독해를 해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표현이 나오게 될 때 보충 설명 논리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성만 잘 이해를 하자. 결론적으로 모르는 것 빼고 아는 것만 읽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를 바탕으로 이퀄 관계 동격 명사 바로 뒤에 이어졌는데 The woman is Mary. 그 여자가 메리입니다. The woman is Mary. 그 여자가 메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죠. 하지만 메리라는 명사를 바탕으로 Our new English teacher라고 하는 무엇이 이어졌습니까? 이퀄 관계 명사가 바로 이어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수식어인 동격 명사, 즉 같은 명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메리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신이라는 정도의 의미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잡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짐은 훌륭한 가수입니다. 영작에 보세요. 짐은 훌륭한 가수입니다. Jim is a good singer. 크리스찬인 짐은 좋은 가수입니다. 영작 한번 해볼까요? Jim, a Christian, a very good singer. 다시 한번 Jim, a Christian, is a very good singer.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메리는 우리의 그 여자가 메리입니다. 영작해 볼까요? The woman is Mary. 우리의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신 메리입니다. The woman is Mary. Our new English teacher. 이 동격 명사의 개념의 논리 다 정리를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계속해서 몇 페이지를 달려가시면 되겠냐면 17페이지에 있는 동사의 자리 감각으로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겠는데 동사 자리 감각 지금 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칠판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입니다. 하나의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문장의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하다, 했다, 할 것이다 등등의 형태로 번역을 합니다. 단 동사로 문장이 시작하게 됐을 때는 이게 10중 8구 명령문으로 동사 하세요, 동사 해라의 명령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장 내에서 동사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동사가 몇 개가 있다? 예, 2개가 있습니다. 동사 2개가 있다면 문장의 동사를 10중 8구 몇 번으로 두 번째로 문장의 동사다라고 잡아내 주시면 됩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사, 문장의 주어가 되는 명사가 있고 바로 동사가 붙어 있으면 문장의 동사는 바로 두 번째 동사가 아니라 첫 번째 동사입니다. 명사 동사, 주어가 동사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되죠. 이때 이 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문장 내에서 수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등등의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 명사 주어가 나타났는데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 앞에 무엇이 연결이 됐다? 소위 또 다른 주어의 표현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접속사의 표현이 이어지게 되면 이 표현이 바로 무엇이 되어진다? 예, 수식어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은 동사하는 명사가 동사다, 동사하는 명사가 동사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동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에 to를 붙여주거나 혹은 ing를 붙여주면 이거는 동사이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잡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또 다른 동사처럼 보이지만 to나 내지는 ing 등이 나타나게 되면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예, 주어인 명사. 그래서 명사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뭐뭐하는 것, 기, 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틀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love music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뮤직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음악을 사랑해라. 음악을 사랑하십시오. 이 정도의 명령문이 되는 것이죠. 명령문이 됩니다. 하지만 love music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Mary가 들어갔어요. Mary loves music은요. 메리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정도로 가볍게 번역이 되십니다. 문장의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want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예,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문장의 동사 ing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once라고 하는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once 다음에 to 동사가 있었는데 once는 원하다, 원합니다. to 동사는 동사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으로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을이 바로 목적으로 명사입니다. 때문에 음악가가 되기를, 음악가가 내지는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음악가가 되기를 내지는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누가? 메리가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loving music이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이 부분이죠. loving music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논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ing 형태는 어떻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번역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의미 번역 형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ing, bing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 동사 하는 내지는 동사 하고 있는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메리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메리는 음악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4번 들어가 보시면 The musicia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타났는데 메리라는 명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is라고 하는 동사를 바탕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문장의 동사 respect라는 동사 보이죠? 그 다음 is라는 동사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방금 정리해드렸듯이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되실 때 이 첫 번째 동사 앞에 mary라고 하는 주어적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되어진다? 예, 수식어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는지 제가 색깔을 별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게 되네요. music, musician, 그 음악가는 폴입니다. 어떤 음악가입니까? 메리가 존경하는 the most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 음악가는 폴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여러분들 동사의 자리 감각, 이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리직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탁탁탁 잡아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때려 맞출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문장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동사가 하나면 이게 무조건 문장이 동사입니다. 근데 문장 내에서 동사라고 보이는 것이 두 개가 보인다 하면은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100%, 90% 이상 무엇이 문장의 동사가 된다? 두 번째 동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사가 되어지는데 단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 시작이 명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명사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이 동사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앞명사를 어떻게 해주는 수식하는 구조가 되지고 두 번째는 문장의 동사의 요소를 다 포함한 이 모든 논리가 문장의 주어가 되어지는 명사가 되는 것이죠. 수식하는 표현 어떻게 번역하면 됩니까? 뭐뭐인, 뭐뭐 하는, 니은, 니을로 번역하시면 되겠고 명사는 뭐뭐는 걷기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의 동사 하나면 문장의 동사 그게 동사다. 하지만 문장의 동사 두 개처럼 보이면 문장의 동사는 10중 8구 무엇이다? 두 번째가 문장의 동사로 앞에 있는 전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가 돼줘야 되겠는데 명사로 시작하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간 가로 열고 닫고로 동사는 하지만 이 전체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뭐만은 걷기지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 예문이 되어지겠는데 그 다음 예문 잘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ry wants to be a musician is well known fact로 연결되고 있죠. 동사의 수를 한번 세워봅시다.
once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is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문장의 동사 두 개가 되지면 10중 8구 무엇이다? 예, 두 번째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된다. 두 번째 동사 이하만 번역해 보니까 is well known fact.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is well known fact 정도로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도로 문장이 끝나 있어요. 그럼 이 전체 앞 전체 덩어리가 무엇이 되줘야 되냐면 문장의 주어가 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의 명사 번역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걷기지라고 다시 한번 걷기지라고. 그래서 메리가 음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 메리가 음악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예문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되어지겠는데요.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at Mary wants to have most of all is musical talent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once라는 동사가 보이고 is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is musical talent 무엇입니까? 음악적인 재능입니다. 정도의 의미 번역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 덩어리를 어떻게 번역하자? 뭔가는 걷기지 때문에 메리가 가장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메리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음악적 재능입니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 20분 정도로 명사의 자리 감각 및 동격 명사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명사의 자리 감각의 형태 가장 중요한 논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 주어 역할을 해주게 되거나 목적어 그리고 보호 역할 그리고 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식어 역할을 동격 명사라고 하더라. 동격 명사의 논리체계 잘 잡아내자. 동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사가 첫 번째 하나가 있으면 이것은 문장이 뭐뭐이다 하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장에 동사가 몇 개가 되어질 때 두 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일단 몇 번째가 문장의 동사다, 두 번째가 문장의 동사다라고 정의를 해주시고 문장 내에서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 또 다른 동사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두 번째 동사를 문장의 동사로 탁 찍어버리시고 이 앞 전체 덩어리를 어떻게 번역을 해주면 된다? 뭔마는 걷기지, 뭔마는 걷기지 이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완벽한 의미의 번역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수식어의 자리 감각인데요. 수식어에 대한 자리 감각에 대한 논리를 제가 1차적으로 개관을 해드린 다음에 수업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2시간의 수업 형태의 기초적인 개념 어느 정도 잡히면 앞으로 설명하는 내용은요. 기초적인 구문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질 것입니다. 이런 약간은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수식어에 대한 표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로서 시작을 합니다. 오순적 개념까지 다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이어지게 됩니까? 동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냐면 문장의 주어로서 시작하지 않고 수식어로 연결이 되어지게 될 때 또 다른 주어 동사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돼요. 하지만 수식어 다음에 무엇이 바로 이어졌다? 동사가 바로 이어지게 된다면 동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명사가 무엇이 되어지더라? 예, 주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순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동사 주어의 오순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논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주어 앞, 뒤,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영어라고 하는 문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라고 하는 명사를 그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리고 보호, 목적어 보호의 명사를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리고 동사의 논리를 그 앞에서도 뒤에서도 문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수식하는 논리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하는 논리가 주어 앞, 뒤,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끼어들어가는 논리가 상당히 쉽다 어렵다? 나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의 논리를 파악하는 스킬로서 제가 어떤 부분을 정리해 드렸냐면 문장의 주어 명사가 앞에 나오게 되면 명사 나오면 주어 100%다. 동사와 주어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모든 논리는 수식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동사의 자리 감각, 동사가 하나이면 문장의 동사, 그게 동사 맞다. 하지만 동사와 명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놈은 전부 다 수식어다.
그래서 우리말처럼 보면 뭐뭐에, 뭐뭐인, 뭐뭐라는 뭐뭐 하는 니은, 리을로 끝나는 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이렇게 주, 앞, 뒤 문장 마지막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and라고 하는 표현을 봤다고 또 다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and/over의 논리가 아닌 기타 등등의 표현이 동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어지게 될 때 이 전체 덩어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수식어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논리죠. 동일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의 논리는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라고 칭하고 기타 수식하게 되면 부사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감각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나서 빠르게 한번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18번 예문이 내어지겠는데 18번 예문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 school. 유의가 있는 그룹명이기도 하죠. 그러면 after school이라는 의미는 방과 후에, 학교가 끝난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표현인데요. 이 after school이라는 표현이 지금 주어 앞에 놓였잖아요. 하지만 어디 놓여도 상관이 없다. 문장 마지막에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구를 하곤 했습니다. 언제? 방과 후에. 그래서 처음 after school을 문장 앞에다 넣어두시거나 혹은 마지막에 넣어두시거나 혹은 주어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있다 없다? 이상할 것이 없다. 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수식어 논리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en Jack was young, 잭이 어렸을 때 he used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 그는 야구를 하고 나였습니다. 방과 후에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When Jack was young이라는 표현이 끼어들어갔을 뿐이죠. 시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주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도 있고 문장 마지막에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수식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동사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끼어들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문장의 주어, 앞, 그리고 뒤에 끼어들어도 되고 그리고 서술어, 이다 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되는 서술어, 조동사 목적 보호 그 다음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정도를 기억하시고 문장 주어 앞에 끼어 들어가는 수식어 논리는 상당히 여러분들 쉽게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냐면 이 수식어의 논리가 주어 동사 사이 앞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의 논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주어 동사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이 수식어 논리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예문 들어가 보시면 예문 20번입니다. 예문 20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Mr. Drew, a young black doctor, described the method of separating the liquid part of the blood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동사는 discover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Mr. Drew라고 하는 이 명사가 바로 무엇이 되더라?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oung black doctor는 무엇이 됩니까? 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뭐뭐인, 뭐뭐하는 등등의 뭐뭐하는 할 등등의 니은, 리을로 끝나는 말로서 젊은 흑인 의사인 무엇? 닥터 주루는 발견했습니다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문을 들어가 보시면 The people in dresses and suits blocked my view of the garden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문장의 동사 block이라는 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막았습니까? 내가 정원을 보는 것을 막았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어갔습니다. 드레스와 수트 앞에 인이 있죠. 그래서 드레스와 수트를 입고 있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뭐뭐라는 뭐뭐하는 할 정도의 표현에서 드레스와 양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 다음 예문입니다. 약간 좀 더 부각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The foreigners who have been to Jeju Island want to go there again 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동사를 찾아봅시다. have been to라고 하는 have been이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두 번째 want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되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해라? 10중 8구 두 번째가 문장의 동사가 되진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져 있는 이 명사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동사까지 가로 열고 닫고 하시고 우리말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뭐뭐 하다라는 번역이 아니라 뭐뭐 하는, 했던 등등의 니은, 니은, 니을로 끝나는 말로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만 have been to라는 표현은 다녀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외국인들 거기를 다시 가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녀왔다라는 번역을 어떻게 해라? 다녀온 등의 니은의 형태로 끝나는 말로서 번역을 하시면 완벽한 번역이 된다 이거죠. 제주 아일랜드에 다녀온 외국인들은 거기에 다시 가고 싶어 합니다. 정도의 의미의 번역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지금 대표성 예문 몇 가지 더 남은 예문이 있습니다만 대표성 예문 형태 들어가고 있는데 처음 기억하셔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처음 나타나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동사 하나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하지만 주어 동사가 하나씩밖에 없지만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어갈 수 있다? 무엇인가가 끼어들어가 무조건 수식어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로서 뭐뭐라는 뭐뭐 하는 니은, 니을로 끝나는 말로서 번역을 해주시면 되더라.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있다. 몇 번째 동사가 문장의 동사다? 10중 8구 두 번째 동사가 동사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워낙 기초가 약한 상태라는 걸 전제했었을 때 두 번째 동사를 바탕으로 이다 하다라고 번역하되 첫 번째 동사를 바탕으로는 가로 열고 닫고로 표현하셔가지고 동사 하는 했던 니은 리얼의 형태의 패턴 형태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문 23번 예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picture I showed you last week was painted by my mother로 연결이 되시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동사라고 판단하셔야 되냐면 show라는 동사 보입니다. 그리고 was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몇 번째가 동사이다? 예, 두 번째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I showed you last week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주에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의미 번역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당신에게 보여주었던 무엇이? 그 사진이 페인트 칠, 그 그림이 페인트 칠 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내 어머니에 의하여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 하는, 뭐뭐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니은, 니을의 형태의 번역의 체계 형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 주셨다면 기타 등등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될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겠냐면 이런 부분들인데요. She found the book on the whole satisfying, enjoyable이라는 표현이 나타났잖아요. 보시면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 일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예, 끝난 겁니다. 문장이. 근데 커마 형태로 on the whole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on the whole은 한 덩어리로 대체로 하는 표현이 되겠고 satisfying, enjoyable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추가적인 설명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동사의 3단 변신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사의 변신. 동사는 원형 형태, 예를 들어서 love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면 과거 형태로는 loved로 바꿔주고 그리고 또 다른 loved 형태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loving이라는 표현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말적 번역으로 동사하다, 사랑하다 정도의 번역이 사랑했다. 하지만 또 다른 ed 형태는 과거 분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 되어진 내지는 사랑받는 혹은 사랑당하는 그래서 되어진 받은 당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고 ing 표현은 동사하는 내지는 동사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atisfy라고 하는 동사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사랑하다, 사랑했다, 사랑되어진, 받은, 사랑받는, 사랑하는 하고 있는 정도로 번역이 되지는 이 단어의 체계가 동사의 변신이거든요. 근데 satisfy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만족시키다가 형용사의 위치에 가게 되면 어떤 번역이 되진다? 만족시키고 있는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 일이 대체로 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즐길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도로 번역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독해 스킬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문장에 있어서 주어 그리고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커마 형태로 끼어들어가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무시하시고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의미 번역하지 않고 바로 번역을 여러분들이 해 가시면 전체 메시지를 찾아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예문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얘기죠. His mother라고 하는 명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께서는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니까 had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had 앞에 슬래시 두 개 형태로 had to be taken 데려가져야 했습니다. 어디로?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죠. 근데 그 사이에 serious ill이라는 표현이 보이잖아요. 문맥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지냐면 심각하게 아픈 정도의 의미가 되지는데 문맥에서 serious ill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 어떻게 그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데려가져야만 했습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이 논리 체계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처음에 나타나는 명사는 무조건 무엇이 된다? 주어가 된다. 그리고 그 주어에 문장이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모든 논리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라? 수식하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문장의 동사의 형태를 정확하게 받아주면 되겠다. 이 수식하는 논리 중에서 동사의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식하는 말은 하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할, 니은, 니을로 끝나는 말의 체계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독해 비법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약하시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장의 주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수식어의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동사 형태로 문장이 이어지게 됐었을 때 이론적으로는 수식어한 주어가 동사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감각을 쉽게 번역하는 방법, 우린 메시지만 추구하면 되기 때문에 수식어의 표현을 문장에서 수식어 하다 정도의 의미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정도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문장의 주어가 또 다르게 동사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도 완벽한 번역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예문인데요. 그 다음 예문 보시면 His brother who is an engineer works very hard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우리말적 번역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엔지니어인, 기술자인 그의 형은 열심히 일한다 정도의 의미 번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번역이 되지는데 이 번역을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His brother 다음에 who is an engineer works hard. 이 정도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버리시냐면 his brother라고 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who is an engineer를 그냥 서술어로 바로 읽어버리세요. 그래서 who를 빼버리시고 is an engine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nd를 바탕으로 바로 집어넣으셔가지고 his brother라고 하는 그 사람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한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그 전체 메시지를 잡아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주어 동사의 단순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번역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 동사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이 논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버리자? 동사의 요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사적 요소로 그의 형은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의 형은 열심히 일합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글 전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그는 무엇이다? 엔지니어이다. 우리는 뭘 잡아내면 된다? 그는 엔지니어이다. 그리고 뭐 하더라? 열심히 일하더라 정도의 의미 번역의 체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서 그 다음 예문의 형태도 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His watch 형태로 그의 시계는 which is old 이것을 서술어로 번역을 바로 해버리시면 그의 시계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 맞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소년은 정직하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나를 속였습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9번 예문의 형태를 들어가보시면 삽입의 형태로 Mr. Jones, I understand is multimillionaire라고 연결되고 있는데 동사만 번역하시면 무엇입니까? 그죠? 백만장자이다, 수백만장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진술입니다. 무엇이? Mr. Jones가. 그래서 조동사 사이에 커마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떻게 해라? 캐무시하시고 그냥 Mr. Jones는 수백만장자입니다 정도로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논리 형태를 계속 적용하시면 바이타민 C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비타민입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이것을 캐무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해합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고 미스터 존스는 무엇이라고? 백만장자라고 믿습니다. 그럼 비타민 C는 발견합니까? 발견이 되십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는 1932년도에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의 비타민입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문이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마지막 예문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문장이 상당히 좀 길어집니다. 어떻게 길어지고 있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His father, who had been a great general of the army, had then died when the boy was very young and left his money in the care of the son bad man who spent it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문장이 지금 동사로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had been great general 어떤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동사로는 had been great general, had been이라는 동사 그리고 die라는 동사 그리고 was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left라는 동사 그리고 spent라는 동사 5가지 동사를 무엇으로 연결해주고 있냐면 각각 접속사의 요소로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번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 바로 주어 동사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장군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그 소년이 매우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그의 돈을 나쁜 사람들 손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써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주어 다음에 수식어의 표현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동사의 논리가 나타나게 될 때 이 수식어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주어의 수식어 하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고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이 주어가 동사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의미 번역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독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장군이셨습니다. 제너럴이 장군입니다. 위대한 장군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그 소년이 매우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남겼습니다. 그의 돈을 몇몇 나쁜 사람들 돌봄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써버렸습니다. 문맥의 관계상 이었다, 죽었다, 남겼다, 그런데 썼다라고 하는 행위 주체, 즉 주어적 표현은 문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끌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장 끝에 위치하는 수식어의 논리부터 그리고 유형별 독해의 사실일치 여부의 독해 형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유형별 독해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우리 목표로 하는 사실일치 여부 형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비법론의 형태, 원리부터 비법론까지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